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연설 기록을 남겼습니다. 팩트도 틀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맞지 않는 두 사안을 비교를 하고 현실과 논리에 익숙한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이 이 연설을 듣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저는 상당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에서 6개 대목만 추려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런데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내전이 있었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을 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을 해서 생긴 전쟁이 6.25 한국전쟁입니다. 북한의 침략이 아니라면 유엔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닌데 왜 유엔군을 파병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전이라면 왜 유엔군이 파병했겠습니까? 스웨덴은 유엔 참전국입니다. 전투 부대를 보내지 않았지만 의료 지원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5천 명을 치료하고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 스웨덴에게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군대를 보낸 나라의 국회 연설에서 저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전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내전에 왜 스웨덴이 파병을 합니까? 스웨덴의 참전을 얘기하면서 의료지원단의 공헌에 감사하는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침략이라는 부분을 쏙 빼놓습니다. 대개 유엔 참전국 의회에 가서 연설할 때는 북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이런 번영의 나라가 됐다.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감사한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연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으로 나와 우리와 당신들의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동으로 싸웠던 그 공동의 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유엔 참전국에 가서 하는 연설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략자 북한에 대한 언급은 쏙 뺍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단 한마디도 한국전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었죠. 세 번째, 미르달 여사와 DJ의 노벨 평화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르달 여사는 스웨덴은 바로 옆에 이제 왼쪽에 노르웨이, 가운데 스웨덴, 오른쪽에 핀란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가 소련과 국경을 접하는 바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2번이나 소련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약소국이지만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2차례 전장에서 끝까지 항전을 했습니다. 비록 패전했지만 2차례 전쟁에서 10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5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핀란드인 1명이 죽을 때 소련군은 5명이 죽었습니다. 핀란드는 약소국이지만 그렇게 싸웠고 결국 패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침략을 받아서 영토를 상실하는 핀란드를 보고 스웨덴은 군사적 중립국의 노선을 걷게 됩니다. 핀란드도 그 이후에 중립국이 됐지만
스웨덴은 중립국 선언을 한 이후에 1960년대에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포기합니다. 그때 이를 주도한 사람이 세계 최초로 군축장관이라는 자리를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군축장관의 외교관 출신인 알바 미르달 여사가 임명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바 미르달 여사는 이 핵무기, 핵개발 포기, 군축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알바 미르달 여사의 남편은 군나르 미르달, 유명한 스웨덴의 경제학자이죠.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노벨상을 받은 진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바 미르달 여사의 노벨 평화상을 얘기를 하면서 DJ의 노벨 평화상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년 전에 DJ가 이곳에 와서 16년 전이 아니죠. 아마 하여튼 10여 년 전에 스톡홀름에 와서 이 스웨덴의 의회에 의해서 연설을 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을 했다라는 이런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르달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알량한 행동하는 욕심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니까 북한에게 4억 5천만 달러를 줘서 돈으로 노벨상을 샀고, 그리고 사실은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전쟁상, 노벨 위협상, 노벨 공포상을 받아야죠. 왜냐?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줘서 북한이 핵을 개발을 해서 남한을 위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번째, 좌파 신동엽의 시를 낭독했습니다. 신동엽은 1960년대의 대표적인 이 참여문학, 참여 시인입니다. 좌파 성향의 공상적인 평화주의자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동학혁명 이런 것에 관한 시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죠. 신동엽 시인의 어떤 대목을 낭독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 이걸 스웨덴이라고 신동엽이 노래한 것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 가서 낭독을 했습니다.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는 나라. 저런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공상적이고 동화 같고 이 소년 같은 이 깡통 인식. 스웨덴은 군사적 중립국이지만 나름대로 인구 1,000만에 불과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의 군사력은 꽤 알아줍니다. 스웨덴은 공군기지를 비록 군사적 중립국이고 나토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외교적으로는 미국 나토와 사실상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훈련 때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군사적으로 합병을 해버렸을 이후에는 더욱더 미국과 나토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훈련 때는 스웨덴이 공군기지를 빌려줍니다. 저런 나라에 가서 이런 연설을 해댔습니다. 다섯 번째,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평화는 실현될 수 있다. 유럽에 가서는 저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유럽인들은 프랑스와 영국이 비현실적인 평화주의에 빠져서 히틀러와, 특히 프랑스, 히틀러와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히틀러에게 속아서 완전히 유럽이 히틀러의 손아귀에 넘어갔던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평화는 평화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파리 평화협정 2년 후에 베트남이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게 함락됐습니다.
익히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을 잘 알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가서 이따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평화는 힘으로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진다고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6번째, 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팩트는 맞는 말이죠. 제가 왜 이것을 깡통의 대목에 넣느냐. 가난한 농업국을 부강한 제조업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에서 그렇게 깎아내리고 매도하고 폄하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온통 자랑을 하고 국빈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대통령. 문재인의 스웨덴 의회 연설은 참으로 또 하나의 깡통 연설, 특히 유럽인들에게 부끄러운 깡통 연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